안녕하세요.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의 맹구마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를 쉬었고 꼭 그 다음 주인 일요일,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 기준으로 어제인 22일 일요일에 저는 정말로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작업 속도가 너무 더뎌져 결국에는 20일 일요일 날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20일 금요일 날 에피소드 녹음을 했다가 21일 토요일이랑 20일 일요일에 편집을 해서 올리면 되겠다 했는데 제 계획과 달리 작업 속도가 되게 더뎌졌고 결정적으로 제가 21일 날 편집을 했던 그 파일을 22일 날 일요일에 마저 편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편집 프로그램이 갑자기 오류가 나면서 편집한 파일이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 노트북이 6년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 특별한 고장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노트북이 그 사운드가 안 들리더라고요. 사운드가 안 들렸다가 몇십 분 후에 기다리니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로 다시 편집을 하고 잠깐 쉬려고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켰는데 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려보니까 한 몇십 분 기다리다 보니까 또 소리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도저히 이거는 20일 일요일까지 마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우스까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무선 마우스를 떨어뜨렸는데 또 한동안 클릭이 안 돼서 제가 22일날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요. 지금 당장 편집하는 게 힘들겠다 싶어서 원래 녹음본에는 그 앞에 구구절절하게 서론을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 서론 다 치워버리고 좀 늦게 업로드하게 된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재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기다리신 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동시에 성실하게 다시 녹음을 하는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진행했던 방식처럼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환경 이슈, 요즘 환경 기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내란이겠죠. 이 이슈로 지금 대한민국이 뒤집어졌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정말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그 행동에 국민인 저도 분노를 느껴서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1일 토요일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모두 다 희망했죠. 좌절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순간도 있었죠. 집회에 참석할 때 조금이라도 친환경을 실천하고 싶어서 마실 물을 텀블러에 챙겨가기도 했고요. 집에 있는 조명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은 있지만 응원봉은 따로 없어서 처음에 수많은 2030 여성들이 응원봉을 챙겼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응원봉을 사고 싶다 라고 잠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떤 물건을 새로 사기보다 집에 있는 물건을 챙겨가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평소 집에서 잘 쓰지 않는
조명을 챙겨갔습니다. 엄청나게 큰 뭐 스탠드 조명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한 손에 딱 쥐어지는 조명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촛불은 물론 LED 촛불, 아이돌 응원봉, 무드 등 꼬마 전구 등등 불을 밝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조명을 챙겨갈 때 나만 이렇게 좀 유행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빛나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집회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새로 전구를 사거나 응원봉을 사는 것 대신에 집에 있는 안 쓰는 무드 등 조명 이런 것들을 챙겨가 보는 건 어떨까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서울환경연합이 포스팅한 레스 웨이스트 집회 가이드를 읽었거든요. 내용이 좋아서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련 링크는 더보기란에 첨부할게요. 레스 웨이스트 집회 가이드. 첫 번째, 핫팩 대신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목도리, 모자, 담요를 챙긴다. 두 번째, 생수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챙긴다. 간식은 최대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에너지바나 용기에 따로 담아서 챙긴다. 세 번째, 흡연은 지정 구역에서 한다. 흡연자는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고 꽁초는 반드시 쓰레기통이나 휴대용 재떨이에 버린다. 네 번째, 불필요한 응원봉은 구입하지 않는다. 응원봉은 친구나 가족에게 빌리거나 중고 사이트에서 대여한다. 이 밖에도 다회용 깔개를 챙겨오고 쓰레기 뒷정리도 꼭 한다. 제가 읽어드린 것 말고도 여러 수칙이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친환경 실천은 또 사지 않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우리 모두 친환경적으로 민주주의를 그리고 지구를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무슨 내용을 다뤄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12월 15일 일요일에 업로드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감기 몸살이 정말 심하게 왔어서 한 주 업로드하지 못했죠. 제가 그맘때쯤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도 주지 않고 조금 위생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챙겼어요. 이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손수건에 대해, 손수건 사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수건을 챙겨 다니시나요? 일단 저는 외출할 때 무조건 챙깁니다.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날은 얼마나 허전한지 없는 거를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적거린 적도 있고요. 저의 외출 필수템은 손수건입니다. 저는 비염이 있거든요. 비염인이라면 모두 공감을 하실 텐데 조금이라도 공기나 기온이 달라지면 콧물이 그냥 주르륵 나와요. 밥을 먹을 때도 자동적으로 콧물이 나옵니다. 이게 더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비염인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거든요. 원지도 않는데 콧물이 자꾸 흐르는 게 정말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대표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맑은 콧물을 닦기 위해서 휴지를 엄청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티슈를 뽑았었어요. 그런 삶에서 조금은 나아지자 싶어서 저는 손수건을 챙기고 다니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는 작년 11월 달부터 사회생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큰 고민을 했던 게
분명히 나 회사 가면은 틈만 나면 콧물을 흘릴 텐데. 아,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무 지저분한 사람처럼 안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아, 무조건 손수건 챙기고 출근해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손수건 들고 많이 다녔고요. 지금은 백수지만 그냥 외출을 할 때 무조건 손수건을 챙기고 다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휴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본 후에, 손을 씻은 후에, 입을 닦을 때, 재채기 할 때, 코를 닦을 때, 뭐 흘린 액체를 닦을 때, 우리는 휴지를 사용하죠. 휴지를 만드는 재료는 모두 아시다시피 나무랑 물입니다. 한번 궁금해서 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지 검색을 해봤어요. 저는 그 연구보고서 원본을 좀 읽고 싶었는데 제가 서칭을 못하는 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 블로그에 적힌 글 몇 줄을 읽겠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휴지를 만들기 위해 8만 그루의 나무가 달려간다고 해요.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휴지 사용을 20%만 줄여도 연평균 6,236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휴지 사용을 줄이면 1년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휴지 사용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나무 벌목 횟수가 줄어들 거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휴지 대체품으로 가장 각광받는 게 손수건입니다. 한번 손수건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용도를 생각하고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씻고 물기를 닦을 수 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이나 지하철 화장실, 카페 화장실 이런 데 가보면은 늘 화장실에는 종이 타올이 비치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좋은 곳은 핸드드라이어가 있고요. 그 종이 타올도 휴지를 네 글자로 늘린 거고 핸드드라이어도 작동시키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손수건을 챙기고 다니면 손을 씻고 물기를 빠르게 닦을 수 있습니다. 종이 타올과 핸드드라이어 사용을 줄일 수 있죠. 두 번째, 코를 닦거나 땀을 닦을 수 있다. 코 닦기랑 땀 닦기 같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손수건으로 코를 닦을 수도 있고 여름철에 흘리는 땀을 닦을 수도 있죠. 제가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가장 큰 주된 용도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듯이 비염인으로서 코를 닦기 위해서 손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한번 손수건을 들고 식당을 가보시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식당 가서 뭐 코도 닦고 뭐 손도 닦고 뭐 이러면서 이제 휴지를 엄청 많이 사용했는데 손수건 한 장으로 그 휴지 수십 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손수건 챙기는 거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특히 비염인이라면은 손수건 챙기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나 다한증이 있는 분, 무조건 손수건 챙기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장 손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용도 세 번째는 물건을 담을 수 있다. 손수건으로 물건을 어떻게 담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 싸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물건을 감싸서 가방 역할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잘한 물건을 담을 때는 손수건이 정말 유용한데요.
예전에 제가 병뚜껑을 모은 적이 있어요. 친환경 가게 이런 곳에서 병뚜껑을 모으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그 병뚜껑을 모으고 회수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수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뚜껑 수십 개를 담아서 보자기로 묶어 그 상점으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인데도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고 생각보다 간편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렇게 손수건으로 물건을 담는 것도 좋은 친환경적 방법이겠다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이 난 건 이 정도인데 그것 말고도 손수건 용도는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외출을 할 때 손수건을 한 장만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한 장의 손수건으로 막 쓰기에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두세 장씩 여러 장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수건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번 회차는 끝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를 만날 때 늘 그렇듯이 손수건을 챙기고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비염인이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코를 닦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본 친구가 야, 너 신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단어가 신여성이어서 그렇지 그 친구의 말하는 의도를 생각하니까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친구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친구는 너 되게 좀 젠틀하다? 모던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손수건을 이제 챙기고 다닌다면은 누군가에게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구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도 심을 수 있는 이 손수건 챙기기를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 세 번째 에피소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비뚤어진 동그라미를 그리자.